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펴볼 것은 교과서 286쪽, 287쪽, 288쪽, 289쪽인데 솔직히 그렇게 별로 많이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많이 보는 내용은 아니지. 많이 그렇게 내용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살펴보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크게 보면요. 쭉 그리고 79년도에 12억 사태 그리고 12 사태가 있었죠. 이거 여러분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서울해보험 그리고 5.17 계엄 확대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81년도에 전두환이 재취임을 했죠.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두환 정권이 열렸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뒤의 내용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관련해서 뒷부분인데요. 교과서 286쪽입니다. 286쪽. 시민들은 독재에 어떻게 저항하였을까? 이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 국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직선제예요. 직선제는 직접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거든요. 근데 박정희 정부, 정확하게 따지면 유신체제부터 내렸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였죠.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직선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시민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였다. 대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였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돼서 전두환 정부가 당시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아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화된 시민들의 욕망은 1985년 11대 총선으로 이어졌다. 그렇죠? 85년도 이제 여기 좀 지울게요. 85년 12대 총선으로 이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85년 쓰겠습니다. 85년 12대 총선인데 야당인 신한민주당은 직선제 개헌을 공행 제1공약으로 제1야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네, 한마디로 신한민주당 중에서 신민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민당은 지금 야당입니다. 야당. 이때 여당은요. 그냥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여당은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이죠. 이승만 정권 때는 정권을 잡았던 당이 자유당이었고요. 그 다음 2공화국인 장면 정권 때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었죠. 그리고 3공화국인 박정희 시대는 4공화국까지 포함해서 공화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5공화국이 출범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민정당이라 그럽니다. 민정당. 그래서 지금은 여당이 민정당인 시대예요. 민정당인 시대에 야당인 신한민주당 줄여서 신민당이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당시 전두환 정부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금강산댐 사건을 일으킵니다. 금강댐 사건은 뭐냐? 거기 교과서 왼쪽에 있습니다. 286쪽 왼쪽에 보면 북한의 금강산댐 안보의 중대 위협이라고 하면서 86년 전두환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댐을 만들어 남한을 공격하는 거짓 위험으로 국민들에게 성공을 거두어 평화의 댐을 건설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북한에서 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댐을 딱 문을 열면 물이 꽉 하고 나오잖아요. 물을 갑자기 내보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한 다음에 침략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밝힌 거예요. 모르겠어요. 북한이 실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50년 전에 북한 애들이 쳐들어왔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50년 전이 아니고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쳐들어왔던 거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속 눈을 돌렸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또 계속해서 북한이 간첩단을 내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죠.
이게 8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시 남북의 긴장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하냐? 86년도부터 계속해서 또 역시 야당은 어떻게 하냐?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86년 야당은 직선제를 요구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라고 되어 있죠. 천만인 서명 운동. 참고로 여러분들 100만인 서명 운동 혹시 언제 했는지 알아요? 예, 박정희 정부 때 유신헌법 개정에 관해서 장준하가 100만인 개헌 운동을 펼쳤죠. 이건 천만인이에요. 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찰나인데 이런 가운데 문제가 하나 터지거든요. 86년도에 부천에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시 86년도 부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대학생 한 명, 여대생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경찰에 체포됐거든. 근데 그 여성이 신문 봤던 중에 당시 부천 경찰서의 한 경찰로부터 성고문을 당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성고문하는 것 자체가. 아니, 우리가 무슨 일제시대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에 대해서 당시 전두환동은 어떻게 하냐? 운동권이 마침내 성까지 혁명의 도구화 시켰다고 각 언론의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려요. 그러니까 너네 신문사, 방송사 이렇게 방송을 해서 기사를 내보내. 운동권에서 성까지 혁명의 도구로 삼았다 라고.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부천서 이게 성고문 사건인데 정확하게는 성폭행이죠. 근데 부천서 사건이라 그래서 여대생이 이제 성을 미끼로 해서 경찰을 지금 잡아 끌었다. 경찰을 끌어들였다. 라는 걸로 지금 유도를 한 겁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거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뭔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정부의 조작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런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할 것은 정부의 조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다음 사건도 그거거든요. 87년도인데요. 이제 86년도에 이런 일도 있었고 87년도에 이런 와중에서 대학생인 박종철이라는 사람의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당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직선제 요구를 합니다. 직선제는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당시 서울대학생이었던 박종철이라는 사람도 시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딘가에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했는데 안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앙정보 소속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이 사람이 물고문을 당하다가 이 사람이 심장이 정지돼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 물론 경찰들이 잘못을 한 거 관련돼서 경찰 잘못했습니다 라고 밝히면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 저질렀으면 죄값을 치르면 되는데 경찰이 발표를 굉장히 특이하게 해요. 박종철이 딱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너 왜 시위했어? 하고 경찰이 탁 하고 여길 치니까 갑자기 박종철이 하면서 뒤통수를 잡고 죽었다. 그걸 무슨 TV에서 만화에서나 보는 그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발표를 하거든요. 정부에서. 이걸 믿어줘야 되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합니다. 왼쪽에 나와있죠? 286쪽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규탄 집회 종철아 잘가 그래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라고 해서 당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었거든요. 밑에 보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 1987이라고 되어 있죠. 1987년 1월 3일 서울대생 박종철은 수배 중이던 선배의 정보를 파악하려는 경찰에 대응되어 남원동에 있던 치안부부 대공무실로 끌려갔다.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다음날 사망하였다. 경찰은 사체를 화재나 되어드렸다. 그러나 담당 경사가 사체를 보존하려고 하였다. 응급 출동했던 의사는 사건 현장에 물이 흘러나왔다. 진술하여서 고문에 의한 사망성은 제시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 그런 것들을 정의구현 사재단에 전달돼서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걸 발표함으로써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안 그러면 박종철이라는 사람은 진짜 너 왜 그랬어 해서 책상을 탁 치니까 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역사에 잘못 기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당시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직선제 하라 라고 하면서 직선제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은 어떻게 하냐, 4.13 호원 조치란 걸 발표해요. 4월 13일 날 발표를 하는 건데, 방송에 갑자기 이제 전두환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슨 좋은 사건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대통령 전두환이 그랬죠. 본인은 현재 헌법을 준수할 것이다, 현재 헌법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헌법은 지금 유신체제의 그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제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직선제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직선제를 거부하는 내용. 당연히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더욱더 운동이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주헌법 쟁취 국민본부라는 것을,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저항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87년도에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봤을 텐데, 그 1987년 영화에 보면은 여기서 강동원이 이 역할을 맡았거든요. 네, 87년도에 대학생인 이한열이란 군이 역시 사망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국가서 287쪽에 인물톡톡에 나오거든요. 최루탄을 맞아 시대인데 이한열. 최루탄은 주로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최루 성분이 눈에 있는 성분들 하면 눈물, 콧물이 물론 구토 증세가 발생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화생방 할 때 이거 하는데, 이게 진짜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마구저기로 당시 쐈거든요. 1987년 6월 9일 시위를 하던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한 달 뒤 결국 사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 가운데 있는 사진. 최루탄에 맞아 의식을 잃은 이한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지금 아예 나갔잖아요. 네, 이게 정확하게 하면은 총탄이 그게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굉장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연세대에 가면은 이한열 동산이라 그래서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조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는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유월항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월항쟁은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 역시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287쪽 볼게요. 6월 10일 여당은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지명하고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날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주대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 은폐 및 호언첩회 국민대회가 열렸다. 국가의 미래와 소망이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으려 했던 현 정권의 무엇은 목표가 있는 것이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고를 처징하게 민주장정을 실행한다 라고 하면서 60대가 이때부터 벌어졌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주장은 뭐했냐? 호원 철폐해라. 잘못된 거 아니냐? 헌법 바꿔야 됩니다. 다음, 독재 타도하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과서 내용 보면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의 동참 속에 독재 타도와 허언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는 넥타이 부대라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6월 26일 평화대행진에는 34개 도시와 64개 군에서 약 100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 쟁취,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요구했다. 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죠. 결국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요, 6월 29일 날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그래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말하면 선언 논문을 발표하니까 이제 우리가 헌법이 바뀔 수 있죠. 헌법이 이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5년 단임의 직선제로 헌법이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 헌법 내용이 정해지고 지켜지고 있는 와중이고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직선제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년 정도 뒤에는 이제 온갖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참여할 때 투표율이 보통 이제 7, 80%까지 되고 90%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땀을 흘려서 얻은 투표기 때문에, 투표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잘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명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 넘기면요. 288쪽. 오늘날 5.18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라고 되어 있죠. 전두환 정부랑 노태우 정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이제 5.18을 굉장히 낮게 불렀거든요. 5.18 광주 폭동, 뭐 광주 뭐 사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명칭이 맞죠. 5.18 민주화 운동. 이게 법정에선 두 전직 대통령입니다.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 이래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연연합에 대한 내란 수계, 내란 모의참 및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협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가담했던 대통령들을 법률로서 구속을 시켰고요.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첫 번째 좀 미술 한번 쳐둘게요.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이때 있었던 성명서, 선언문, 그 다음 취재수첩, 개인 일기장 등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당시 광주 시민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굉장히 평화적으로 전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전개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폭동이나 시위나 사태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붙이면 안 되죠. 반란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죠. 다음 세 번째,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 사랑도 명예도 이름 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뭐 그러면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당시 5.18 당시에 참여했다가 이제 사망했던 두 명의 남녀의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불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288쪽 5.18 민주화운동을 평가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고요. 우측에 보면은 정리하고 영향 키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지금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풀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 14가 29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가 주제 15까지거든요. 주제 15까지. 주제 14까지만 해도 내용이 얼마 안 되고요. 주제 15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 한번 더 살펴봐야 되죠. 그렇게 하면 시험 범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되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